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4kg의 부드러운 뇌가 어떻게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찢어지지 않고 버티는지 살펴봤습니다. 뇌는 뼈에 직접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뇌수막, 두개골, 뇌척수에 이 세 겹의 보호 시스템이 충격을 분산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뇌를 물속에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창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입니다. 하지만 눈은 단순한 창문이 아닙니다. 눈은 빛을 꺾는 렌즈이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이며 초점을 맞추는 자동 카메라이고 뒤쪽에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신경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정교한 광학 장치가 투명한 액체의 압력으로 모양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지나가는 길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투명함은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렌즈가 흐려지면 세상은 안개처럼 뿌옇게 변합니다.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반면에 눈 안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압력이 조용히 올라가면 뒤쪽의 신경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녹내장입니다. 무서운 점은 두 질환 모두 처음에는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이 조금씩 흐려지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어느 순간 뇌로 들어가는 영상 신호가 돌아오지 않는 수준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암호를 푸는 시간 31번째 에피소드. 눈은 왜 흐려지는가? 렌즈와 조리개 그리고 안압이 무너뜨리는 시각의 설계도입니다. 먼저 빛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눈앞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안구 안으로 들어와 망막 위에 정확히 맺힌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카메라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있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가 있고 상이 맺히는 필름이나 센서가 있습니다. 눈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앞에 놓인 투명한 돔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정체가 렌즈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강하게 꺾이는 곳은 수정체가 아니라 각막입니다. 각막은 투명해야 합니다. 혈관이 빽빽하게 지나가면 빛이 산란되고 선명한 상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각막은 피부처럼 막이면서도 유리처럼 투명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잔혹한 타협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이 많으면 조직은 살기 쉽습니다. 탄소와 영양분을 피가 직접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허나 각막이 그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핏줄 하나하나가 빛의 길을 가로막고 투명한 창문 위에 붉은 그림자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막은 투명함을 얻기 위해 혈관을 거의 포기한 구조입니다. 혈관을 포기했다는 것은 피를 통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막은 바깥쪽에서는 공기와 눈물막에, 안쪽에서는 방수에 의존해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액체가 아닙니다. 각막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빛이 지나가는 첫 표면을 정돈하며 바깥쪽 각막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얇은 생명막이 됩니다. 그리고 각막 안쪽에서는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가 영양과 환경을 공급합니다. 각막은 피를 직접 받지 못하는 대신 앞에서는 눈물과 공기, 뒤에서는 방수에 기대어 살아가는 고독한 투명돔입니다. 투명한 돔을 유지하기 위해 핏줄마저 포기한 극단적인 타협. 이것이 눈이라는 광학장치의 첫 번째 숙명입니다. 각막을 지난 빛은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방수는 눈물과 다릅니다. 눈물은 눈 바깥 표면을 적시는 액체입니다. 방수는 눈 안쪽, 각막과 수정체 사이를 채우는 투명한 내부 순환액입니다. 이 액체는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흐르고 계속 빠져나가야 하는 작은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 흐름이 무너지면 나중에 녹내장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방수를 지난 빛은 동공을 통과합니다. 동공은 검은 구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멍 자체입니다. 그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구조가 홍채입니다. 홍채는 눈동자의 색깔을 만드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조리개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집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망막 위에 영상이 번지고 눈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집니다. 들어오는 빛이 부족해 조리개를 열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육이 작동합니다. 동공을 조이는 근육, 동공관략근, 동공을 넓히는 근육, 동공확대근. 이 두 근육은 우리가 의식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빛의 양과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즉, 눈은 카메라보다 빠른 생물학적 자동 조리개입니다. 동공을 지난 빛은 수정체에 도달합니다. 수정체는 투명한 양면 볼록 렌즈입니다. 하지만 유리 렌즈와는 다릅니다. 수정체는 딱딱하게 고정된 렌즈가 아니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탄성 렌즈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때와 가까이 볼 때 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비교적 납작해집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더 둥그러집니다. 렌즈가 둥그러질수록 빛을 더 강하게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까운 물체에서 온 빛이 망막 위에 정확히 맺힙니다. 이 과정을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조절의 핵심은 모양체근과 선모체 소대입니다. 수정체는 가느다란 섬유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줄이 팽팽하면 수정체는 납작해집니다. 모양체근이 수축하면 이 줄의 긴장이 풀리고 수정체는 자기 탄성으로 더 둥글게 변합니다. 즉, 가까운 것을 볼 때 눈은 렌즈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잡아당기던 줄을 풀어 렌즈가 스스로 둥그러지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상식을 뒤집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근육이 수축하면 줄을 더 팽팽하게 당길 것 같습니다. 팔 근육이 수축하면 힘줄을 잡아당기고 관절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눈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체근은 다릅니다. 이 근육은 수정체를 한쪽에서 잡아당기는 밧줄이 아닙니다. 수정체 주변을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조임근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 모양체근이 수축하면 고리의 지름이 작아집니다. 마치 조리개나 관략근이 안쪽으로 조여들듯 렌즈를 둘러싼 벽이 수정체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수정체를 바깥으로 당기던 선모체 소대의 장력이 오히려 풀립니다. 근육을 조였는데 줄은 느슨해지는 구조. 긴장을 만들기 위해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기 위해 수축하는 근육. 이 기묘한 역설 덕분에 수정체는 자기 탄성으로 더 둥글게 부풀어 오르고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눈 속에 숨어 있는 생체역학적 조리개입니다. 여기서 노안의 원리도 보입니다. 나이가 되면 수정체는 점점 탄성을 잃습니다. 줄을 풀어줘도 예전처럼 둥글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자가 점점 멀어져야 보입니다. 팔이 짧아진 게 아니라 수정체가 젊을 때처럼 못 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의 중심은 노안이 아니라 수정체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정상 수정체는 투명해야 합니다.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며 질서 있게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체 내부의 단백질 구조가 변하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흩어지면 망막 위에는 선명한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린 것과 비슷합니다. 렌즈 뒤에 센서가 아무리 좋아도 앞렌즈가 흐리면 사진은 선명할 수 없습니다. 백내장에서 중요한 점은 망막이나 시신경이 처음부터 반드시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빛이 망막에 도달하기 전 투명한 통로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세계는 흔히 흐립니다. 안개가 낀 듯하고 뒷번짐이 심해지고 색이 탁해지고 밤 운전에서 눈부심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각의 첫 번째 붕괴는 빛의 길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눈은 작은 카메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한 장치입니다. 각막은 투명해지기 위해 혈관을 포기했습니다. 홍채는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수정체는 근육을 조여서 줄을 푸는 기묘한 방식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수정체가 흐려지는 순간 세상 전체가 안개 낀 렌즈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하지만 빛이 수정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시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영상은 눈의 뒤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안에 물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수구 앞에 미세한 스펀지망이 조금씩 뻑뻑해지고 압력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 압력이 눈 뒤쪽에 신경 케이블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망막과 시신경, 그리고 녹내장을 만드는 안압의 유체역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